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이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산의 매점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장애인을 우선한다는 조례를 무시한 채 최고가 낙찰자 방식을 택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승객 30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멈춰섰던 사건, 119 신고를 먼저 했던 건 운영업체가 아닌 승객들이었습니다. 보양식으로 각광받았던 전복, 올 여름에는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독일과 벨기에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모인 전남 학생들.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플래시몹. 찬바람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지만 준비한 동작을 큰 실수 없이 해냈고 프랑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비가 와서 살짝 아쉬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오르세 미술관을 찾은 학생들. 밀레와 마네, 빈센트 반 고흐 등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두 눈에 담았습니다. 평소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작품의 붓터치 같은 게 살아있어서 더욱 재밌는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각상들이 하나하나가 다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화가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은 파리를 가로지르는 생강에서 유람선을 타며 에펠탑과 노트르담 대성당 등 주요 명소도 가슴속 깊이 담았습니다.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의 9박 11일 대장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힘찬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적극행정 추진 실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을 받았던 전라남도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면책 보호관 도입, 소극행정 페널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적극행정이 전 공직자의 일상적인 공직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었습니다. 전남도청 매점 운영자 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으로 도청 노조가 운영을 포기한 기존 매점과 커피숍으로 분리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커피숍에만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어제 열린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은 매점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에 우선 허가한다는 전라남도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전라남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신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가던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해 만든 선박이 대한해협을 건너 오는 8월 열리는 일본 이즈아랑 축제에 참가합니다.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은 8월 초 부산항을 출항한 뒤 동력과 전통 도추로 항해해 스시마섬 이즈아랑에 도착하면 선상박물관과 선상문화공연, 조선통신사 행렬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광주의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 확장 등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분석 축소, 상가면적 확대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분석 자료입니다. 광주 신세계 측은 백화점 확장 이후 현재보다 교통량은 평일엔 307%, 주말엔 224%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교통량은 16%밖에 늘지 않아 교통분석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세계는 2027년 기준으로 휴일 이용객이 2만 1천 명에서 7만 명으로 3.5배수가 늘어난다면서 주변 교통량 고작
16%만 늘어나는 전제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신세계 측은 터미널 앞과 죽봉대로로 가는 방향으로 갔을 땐 교통량 16%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백화점 일대 전체의 교통량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화점 일대 모두 12개 도로의 교통량을 합산하며 전체 교통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통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어떤 차량 진출입에 따라서 교통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6% 증가했다고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가 신세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입니다. 다음 달 광주시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세계 프라퍼티 단독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는 어등산 관광단지 내 상업 면적이 14만 3천 제곱미터로 당초 2만 4천 제곱미터에 비해 6배 크고 광주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4만 8천 제곱미터에 비해서도 3배나 큽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에는 복합 쇼핑몰 사업 완료 후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관광시설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래의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에 신세계가 충분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고 신세계그룹이 광촌동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과 어등산 복합 쇼핑몰 개발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아직 제기된 특혜 의혹 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는 없다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승객 30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지상에서 50m 높이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었다며 불안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5일. 지상에서 50m 높이에서 멈춘 케이블카에는 승객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되기까지 승객들은 2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탈진 상태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손도 떨리고 가슴도 막 미식미식거리고 옆에 사람 눈도 떨리고 막 그랬다고. 케이블카가 멈춘 것은 모두 2차례. 하지만 첫 번째 멈춤 사고 때는 119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멈춤 사고 때도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먼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119 신고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신고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좀 있다가 또 소방차 오고 119 차 오고 하더라고요. 연료는 중단되면 부릅니다. 운행을 못할 시에 부릅니다. 아예 멈춰버렸으면 당장 구급대원 불렀죠. 2차례나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있었지만 운영업체의 119 신고가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고 이후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카 운영은 중단됐고 승강장 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카 자재 교체 등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행히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던 당시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바다의 보양식으로 각광받았던 전복이 올해는 판매 부진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름철 보양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활용점정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는 전복. 그러나 보양식에 단골로 들어가던 전복 수요가 최근 뜸해졌습니다. 복날 등 보양식 수요가 많은 여름철, 전복 특수가 사라지면서 가격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지 전복 가격은 1kg 7, 8미짜리 큰 전복이 28,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 55,000원 선에 팔리던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에도 전복 수요 역시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가스,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준 데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산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아마
먹는 부분이나 구매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국 전복의 70%인 연간 15,000톤의 전복을 생산해 전복의 고장으로 불리는 완도 지역 양식업계는 비상입니다. 완도군이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 용기가 완도 전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도 되고 활전복 위주에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간 B2B 상품으로 해가지고 전복 죽을 쓰는 공장에 원료를 납품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시장들을 키워줘야지. 바다의 보양식으로 불리며 해마다 고급 수산물로 명성이 높던 전복. 그러나 올여름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광양 농촌 테마공원 물놀이 시설이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오토 캠핑장은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 백운 저수지 바로 옆에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 물체험장. 유아와 어린이 등을 위한 4개의 풀과 샤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된 건 지난 2018년 6월. 하지만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개장이 지연되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체험장과 주차장, 인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41억 원. 낡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7천여만 원, 올해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였는데 운영 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좀 시범적인 운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월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농촌 테마공원의 또 다른 핵심 콘텐츠인 오토 캠핑장. 중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8년 완공됐지만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어촌 공사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하고 노후된 시설을 손보는데도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했던 취지대로 분명히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행정의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보수 비용이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무려 113억 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휴가지로 무안 회산백년지와 장흥 정남진 물축제, 고흥 남열해수욕장 등을 선정했습니다. 무안 회산백년지는 오토 캠핑장과 물놀이장, 동물농장 등이 조성돼 있고 장흥 정남진 물축제 기간 장흥 편백수 무드랜드에서는 살수대처 퍼레이드와 함께 클라이밍과 해먹 체험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으며 농촌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 단위의 지원 기관을 지정,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극단 갯돌 문관수 대표가 제33회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에서 민족극 최고상인 민족광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족광대상을 받은 문 대표는 건국대 탈춤반 출신으로 1987년 극단 갯돌에 입단해서 예능 국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 대표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일부 사업장 등에서 종량제 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의 진경 진도산 해도경 프로젝트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진경 프로젝트는 회동 관광지 일원의 청년 문화예술가를 초청해서 전시 공연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합니다.
완도군은 9월 개장하는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할 테라피 제품 32종류를 개발하고 상표 개발을 마쳤습니다. 바다와 청정을 조합한 맥글레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은 해조류와 진흙, 황칠, 유자 등 양리 효능이 입증된 지역 특화 자원이 활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요양병원 4층 병실에서 8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 진단을 위해 격리병실에 있던 걸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강진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2023 공생의 물길 탐진강 보존 탐사 프로젝트가 오는 31일 장흥읍 탐진강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탐진강 물길 걷기와 탐진강 생태 보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성과와 다짐을 선포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2.6기가와트, 2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과 화순전대병원을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비대면 스마트 진료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 지정에서 제외된 반도체 특화 단지는 기업 투자 확정과 동시에 재도전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해남군이 올 상반기 전라남도 신속집행평가에서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2년 연속 전남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935억 원 가운데 3,221억 원을 집행해 65.3%의 집행률을 달성했고 특히 물품 공사대금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해약물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강사 지원에 협력하는 등 약물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문화체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국민과 선수단을 위로하고 활기를 북돋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예술 공연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체전전이 열리는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와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목포 항구축제 등도 전국체전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조금 사업은 올해 하반기 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245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 원, 초소형 763만 원입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4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폭염은 주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더운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 있습니다. 당분간 전남 동부 내륙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적은 양의 소나기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무안 32도, 한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도와 강진이 31도, 해남이 34도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8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3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당신의 모닝은 언제인가요? 아침 7시 직장인의 모닝, 낮 12시 신상 맛집 사장님의 모닝, 새벽 2시 플로리스트의 모닝.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24시간 새로운 모닝이 밝았습니다. 도심 밀착 모빌리티 더 뉴 모닝. Kia. Movement that inspires. 햇맛은 다 비슷하다고? 그럴 리가. 그릴 리가. 그릴에서 시카로 확 구웠는데 같을 리가. 그릴로 햇맛을 올리리. We've got one hope.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A secret laboratory. In the middle of nowhere, our nation's best scientists focused on one goal. End this war. 압도적 시네마틱 블록버스터. Our boys would come home. I can perform this miracle. Robert, try not to blow up the world. 오펜하이머 8월 15일 아이맥스 대개봉. 갱년기엔 페라민 Q. 갱년기로 고생한 지 몇 년 만에 꿀잠 잤어요. 저 얼굴 안 빨갛죠? 딸이 엄마가 짜증 안 내서 좋대요.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내가 바꾸는 나의 갱년기 페라민 Q. 다이어트. 모두가 빼려고만 할 때 누군가는 채웁니다. 비엔나 17 다이어트 유산균이 체지방을 잡아주니까. 이제 채워서 빼는 시대. 센트론 프로바이오 슬림케어.